제가 퇴직금을 챙겨서 가게를 차려볼까 와이프한테 제안했을 때 아내는 자존심이나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직장 생활은 때로는 회사의 소모품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노예는 바꾸지 않아도 도구는 교체할 수 있듯이 말이죠. 개인의 생존 수단인 직장 내에서 우리는 교체 가능한 존재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교육비, 대출금 등 현실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직장은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에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더욱더 커집니다. 현재의 불안한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 역시 작년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챙겨서 가게를 차려볼까 와이프한테 제안했을 때 아내는 자존심이나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단순하게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중학생 2명의 자녀를 둔 막중한 상황에서 이런 불안감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작게나마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진다는 건 가정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지금 40대가 다른 세대보다 약 6% 더 높은 퇴사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희망 퇴직의 주 대상이 50대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40대 또 30대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서 고용 불안정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많은 조직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인력 구성을 조정하면서 기존의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고 항아리형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조직 내에서 입지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현재 기업의 인력 구조는 30대 말에서 40대 초중반에 이르는 인력이 비대해지는 그야말로 뚱뚱해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 얘기로 직장생활 초창기에는 부장 1년차만 돼도 주차 공간이나 스포츠센터 이용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은 본인이 부장 5년차인데 지금은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조직 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40대는 조직의 인력 구조상 연령대와 숙련도 그리고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룹입니다. 50대 이상은 인력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대부분 직책자, 소위 임원 또는 고위 관리직이고 20, 30대는 회사를 장기적으로 끌어갈 인재이기에 건드리기가 쉽지 않죠. 반면에 40대는 급여 수준이 높으면서도 실무자도 아니고 의사결정권자도 아닌 그야말로 중간에 끼어있는 잉여 인력으로 간주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0대가 상대적으로 만만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외부 상황이 좋다면은 비슷한 수준의 회사로 이직해서 연봉과 직급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산업이 침체된 시기는 다른 기업들 역시 인력을 받아줄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연봉, 직급을 한 단계씩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작은 조직으로 옮겨야 할 때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0, 30대는 경력 초기이니까 연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새로운 시작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런데 10년, 15년 경력으로 기본 연봉 8천에서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던 40대가 경력하고 상관없는 낮은 연봉의 일자리 찾는 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것은 20, 30대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 40대의 직장을 옮길 경우에 개인은 새로운 조직에 적응해야 되는 게 좀 큰 숙제거든요. 경력이 짧았을 때 적응하는 거하고 고연차에 이직을 해서 적응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회사의 문화에 깊이 물든 사람이 새 조직에서 충돌을 겪고 만족하지 못하고 힘든 과정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 역시 3번 정도의 이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고연차 때도 이직을 해봤는데 연차가 쌓일수록에 적응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도 새로운 고연차 직원을 빨리 써먹을 수 있는 인재로 만들려면 적응에 필요한 과정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채용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40대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거나 연봉 규모 때문에 쉽게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년 이상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바로 40대 중후반 숙련된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의 크기나 연령 때문에 40대를 잘못 판단하는 건 미래의 핵심 역량을 미리 당겨서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이 가진 10년 이상의 경험과 배우려는 의지를 관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40대 직장인이 마주하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의 위기의식은 자연스럽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위기를 감지하는 건 곧 생존을 위해서 준비를 실체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지만은 중요한 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 즉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0대는 노후를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과거 세대는 직장을 자아 실현의 공간으로 여겼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직장은 생존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이곳에서만 실현하려고 하는 건 투자 대상을 한 곳에 몰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커리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50대 이후를 대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다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5, 6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구체적인 3단계 커리어 설계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래 세상 예측과 정보 수집입니다. 2030년은 AI와 자동화가 시설 관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빌딩, 데이터 기반 운영,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기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등 자격증이 강점이지만은 실무적인 경험도 작고 AI와 IT 융합 지식이라는 그 갭도 어떻게 메울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잡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갭을 채우기 위한 공부,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100세 시대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자
행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역시 핵심 인력인 여러분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잘 해오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반하는 결정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는 분명히 탁월하게 잘하셨다는 강점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또 그동안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내 강점을 어떻게 미래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